2013년 미시간에 있는 엑손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25살 제시카 히어링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은색 밴에 제시카를 태워 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Turning back to our top story this hour and what has now become a desperate effort to find a missing mother, believed to have been abducted from the gas station where she worked in Norton Shores. 25-year-old Jessica Herring has not been seen since Friday night, and police are now asking for your help in finding.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나갔던 엄마가 며칠째 돌아오지 않자 어린 아들은 매일 창문 밖을 쳐다보며 엄마를 기다립니다. 제시카를 찾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사건으로 충격적인 범인의 실체가 결국 밝혀집니다. (1987년생) 제시카 히어링가는 남자친구인 다코타 다이어와 함께 미시간주 노튼 쇼어스에서 4살 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못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제시카의 허했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아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회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제시카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엑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2013년 4월 25일 밤 11시 30분경 제시카는 밤 근무를 하러 주유소에 도착했고 제시카 바로 앞 시간 교대 근무를 끝낸 수자는 제시카에게 업무를 넘겨주면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수자는 제시카에게 주유소에는 CCTV가 없어서 여자 혼자 밤에 일하는 게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남자 손님이 한 명 있었고 우연히 그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있던 그 남자 손님은 갑자기 제시카에게 물건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제시카는 소름 끼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우물쭈물하다가 그에게 갔습니다. 그 손님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수자는 가게에서 나간 후에도 차 안에서 앉아서 한참 동안 매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탄산음료를 다 마신 후 자리를 떠났고 수자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 제시카는 오후 4시 35분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매장 안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5시 30분쯤 남자친구 다코타가 그녀가 일하고 있는 매장에 들렀습니다. 둘은 짧게 대화를 나눴고 남자친구는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하고 아들을 잘 재우고 있을 테니까 일 끝나면 조심해서 오라는 말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장에 커피를 사러 들어갔던 한 손님의 말에 따르면 저녁 9시쯤 제시카가 밖에 나가서 은색 미니밴이 주유하는 것을 돕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제시카는 주유하면서 운전자와 가끔 웃기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로 보였다고 합니다. 주유가 끝난 후 은색 밴은 떠났고 안타깝게도 그 남성은 운전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제시카는 아무 문제 없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경 주유소 매니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매장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미니밴 한 대가 주유소 건물 뒤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건을 싣고 나르는 트럭이 주로 주차하는 곳으로 관계자 외의 사람들이 그곳에 주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니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계속 몰고 가고 있던 매니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시카의 남편이 미니밴을 건물 뒤에 세우고 제시카가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뒷문을 통해 나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매니저는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유턴해서 다시 주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조용히 걸어서 건물 뒤로 걸어갔습니다. 한 남성이 은색 밴 뒤에서 트렁크를 닫았다가 뭔가 걸린 것처럼 다시 열더니 안에 물건을 밀어서 정리하고 다시 문을 닫는 모습을 매니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매장과 연결되어 있는 뒷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은 매장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만 열 수 있으며 밖에서는 아예 손잡이가 없어 열 수 없습니다. 미니밴의 트렁크 문이 확실하게 닫히자 그 남성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여자의 비명소리도 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안심한 매니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남자는 진한 주황색 옷을 입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니저와 은색 밴이 떠나고 몇 분 후인 11시 10분쯤 한 남성이 매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엑손 주유소에 단골이었던 그 남성은 물건을 고르고 카운터에 가서 한참 동안 캐셔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매장 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그는 911에 전화를 합니다. I just walked inside. There's nobody. There's a car here. There's another car out front. But it's very suspicious why there's nobody here. Okay, so did you yell or anything, or? Yeah, I hollered, hey, walked around the building. It's just, I don't know.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계산대에는 돈이 그대로 있었으며 제시카의 지갑이 든 가방과 자켓이 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 흔적 없이 제시카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뒷문으로 나가는 문 앞 바닥에서 피의 흔적과 그리고 권총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이는 레이저 조준경을 발견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도착한 매니저는 수상한 은색 밴에 대해서 진술했고 경찰은 범인이 은색 밴에 제시카를 태워 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Turning back to our top story this hour and what has now become a desperate effort to find a missing mother believed to have been abducted from the gas station where she worked in Norton Shores. 25-year-old Jessica Herring has not been seen since Friday night, and police are now asking for your help in finding. 경찰은 범인이 제시카를 뒷문으로 유인한 후 권총으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를 세게 때리는 과정에서 그녀의 피와 함께 레이저 조준경이 떨어진 것으로 보였으며 그녀가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매니저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용의자의 인상착에는 30대에서 40대로 밝은 갈색 곱슬머리를 한 덩치가 큰 백인이며 밝은 빨간색이나 오렌지색의 셔츠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턴 슈어스 지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개의 CCTV에 은색 미니밴이 주유소를 떠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누가 운전대를 잡았고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가진 단서는 범인의 차가 크라이슬러 타운앤컨트리 은색 미니밴이라는 것과 주유소 매니저에 의해 만들어진 범인의 몽타주가 전부였습니다. 크라이슬러 타운앤컨트리 은색 미니밴은 미시간에서만 약 15,000개가 팔렸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서 조사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경찰은 헬리콥터와 경찰견을 동원해서 제시카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나서서 전단지를 붙이고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29일 911에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911, where is your emergency? We come up to this lady. She's laying in the road. I think she was hit by a car. She's Okay. got a head injury.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도로에 참혹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던 여성은 36살 레베카 블로우입니다. 처음에 쓰러져 있는 레베카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녀가 차에 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레베카는 아침에 도로가에서 조깅을 하고 있던 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베카가 쓰러진 도로는 공교롭게도 제시카가 사라졌던 노튼 슈어스와 불과 차로 20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레베카는 뒤통수에 3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손목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견 당시 레베카는 살아있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레베카가 살해되고 2년이 지나서 그리고 제시카가 실종된 지 3년이 지난 2016년 4월 어느 날 16살 한 소녀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은색 미니밴이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소녀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워주는 것은 괜찮다며 거절한 소녀는 대신 전화기를 쓸 수 있는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럼 조수석에 잠깐 앉아서 편하게 전화기를 쓰라고 말했고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소녀가 타자마자 바로 총을 꺼내든 남자는 조용히 있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어디론가 한참을 달리고 있던 중 기회를 잡은 소녀는 몸을 던져 차 밖으로 뛰어내렸고 근처에 있는 집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녀를 도와주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본 범인은 차를 몰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비록 소녀는 차에서 떨어질 때 어깨에 부상을 입었지만 대신 목숨을 얻었다는 것이 곧 밝혀지게 됩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 영상을 찾아보다가 소름이 끼쳐서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고 합니다. 소녀가 간신히 탈출한 은색 미니밴이 지난 몇 년 동안 경찰들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범인의 차라고 확신이 갔기 때문입니다. CCTV 분석으로 차 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경찰은 소녀의 증언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인 제프리 윌리스를 체포했습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그의 집과 미니밴을 수색하던 중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추악하고 더러운 취미생활이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제프리의 집에는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약물이 담긴 주사기들과 비아그라, 수갑과 쇠사슬 등 변태 성행위에 쓰이는 각종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니밴 안에서 발견된 22구경 건총은 레베카를 죽일 때 쓰였던 무기로 밝혀집니다. 또한 총을 보관하는 가방 안에는 세트로 들어있어야 할 레이저 조준경만 사라진 상태였으며 제시카가 실종된 엑손 주유소 매장에서 발견된 레이저 조준경과 공교롭게도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아이들의 누드 사진과 손발이 묶인 여자들의 사진 그리고 납치와 살인에 대한 영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외장하드에는 VICS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고 그 폴더 안에는 JLH라는 폴더와 RSB라는 두 개의 폴더가 들어있었습니다. JIH는 제시카의 이름의 이니셜이고 RSB는 레베카의 이름의 이니셜로 두 폴더 안에는 제시카와 레베카에 관련된 기사와 뉴스 영상 등 각종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는 각종 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자신의 패스워드를 J4L27H13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시카와 이름의 이니셜인 JLH와 그녀가 살 해당한 날짜인 2013년 4월 27일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프리는 한때 초등학교에서 관리인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가 학교 컴퓨터실에서 적절하지 못한 동영상들을 지나치게 많이 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프리 윌리는 소녀를 총기로 위협, 납치, 폭행한 혐의와 레베카를 살인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2016년 9월 결국 그는 제시카의 살인 혐의도 추가로 기소됩니다. 제프리가 체포된 지 한 달 후에 미시간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던 제프리의 사촌 케빈도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추궁 끝에 케빈은 사촌인 제프리가 제시카를 죽였고 자신이 제시카의 시체를 없애는 것을 도왔다고 자백했습니다. 케빈의 진술에 따르면 2013년 4월 27일 제프리가 그에게 전화를 해서 여자가 생겨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데 구경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케빈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머리에 부상을 입은 제시카가 알몸으로 바닥에 울면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제프리가 제시카를 때려서 기절시켰고 그녀가 죽은 것처럼 축 늘어졌기 때문에 제프리와 케빈은 그녀를 이불에 싸서 어디론가 가서 묻었다고 케빈은 말했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케빈은 제시카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준 혐의로 징역 5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최소 1년 동안 GPS를 착용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프리 윌리스는 레베카 블로우를 살인한 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프리는 이른 아침에 조깅하고 있던 레베카를 납치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녀의 거친 저항으로 실패하자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그녀의 뒤통수에 총을 쏴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총 걸어나가는 제프리를 보며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자 뻔뻔하게 쳐다보는 연쇄살인마의 모습입니다. 제시카 사건에 대한 재판은 2018년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제프리는 제시카가 사라지기 전에 15번 이상 엑손 주유소에 방문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시카가 사라진 날 밤 제프리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결근을 했으며 그 후에도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제시카를 찾고 있던 당시 숲에 있는 어느 오두막을 뒤져보라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보받은 곳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철수하고 며칠 후 그 오두막 근처에서 제프리가 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시카가 실종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가 엑손 주유소에서 전화를 했었던 통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제프리가 제시카를 밤 11시에 납치한 후 근처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데려가서 몹쓸 짓을 한 다음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o one has ever seen him alone with Miss Harrington. No one's ever seen him assault Miss Harrington. No one's ever seen him drug Miss Harrington. 제프리의 변호사는 사촌 케빈이 제프리를 도와 제시카를 묻었다는 곳에는 그녀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제프리가 실제로 제시카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케빈이 마약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이라고 말하며 제프리 윌리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18년 5월 16일 제프리 윌리스는 제시카를 살인한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고 한 달 후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받은 후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제프리의 얼굴을 본 판사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Go right ahead. You said you had something you wanted to say. Go right ahead. I am innocent. 그는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재판까지 확실한 증거 없이 자신을 범인으로 정해놓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진짜 범인을 놓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 과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Been doing this now almost 19 years. This man is probably one of the most dangerous men that I hope to ever encounter. 검사는 제프리가 사람들을 죽이고도 후회나 반성도 하지 않는 냉혈한 살인마이며 만약 이번에 잡히지 않았으면 여성을 상대로 계속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범인을 잡았으며 정확한 판결을 하고 그를 감옥에 평생 가두게 되면서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다고 검사는 말했습니다. I'm going to sleep very well tonight, knowing that Mr. Wilson never see the light of day again. Thank you.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